쇼킹한 거는 5월에서 10월의 주식 수익률이 65개국 중에서 45개국은 예금 수익률을 밑돌았다라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이번에 또 제가 신기한 논문을 하나 찾아냈습니다. 이 영상의 제목을 역시 주식은 11월 4월에 투자해야 돼, 그때가 투자 적정기라고 명명을 했는데요. 네, 제가 사실 이 전략을 40번째 영상에서 잠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제가 한 30년 정도 백테스트를 해가지고 그래, 주식시장은 신기하게도 11월에서 4월에 수익이 다 나네, 5월부터 10월은 별로야 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이 전략과 관련해서 114개 시장, 300년 이상의 데이터를 분석한 그런 영웅들이 또 있습니다. 그 짱이라는 중국 교수랑 야콥슨이라는 분이 논문을 썼는데, 또 헬로윈 인디케이터라는 논문입니다. 왜 헬로윈이냐 하면은 이제 10월 말, 그러니까 헬로윈 즈음에 주식을 사고 들어가야 된다 해가지고 헬로윈 전략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작년 논문이에요. 저는 이 논문을 보면서 와, 정말 이 세상에 오타쿠들은 왜 이렇게 많은가? 저도 영상 40에서 어설프게 뭐 20년, 30년 정도 백테스트를 했는데, 이분들은 1693년부터 2017년까지 114개국 주식시장에 백테스트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네. 테마는 주식을 11월 초에 사가지고 4월 말에 팔고 나머지 6개월 동안은 주식을 안 하고, 네, 그러면 좋은가 안 좋은가 이런 거를 분석을 했습니다. 매우 재미있었고요. 활용도 매우 높고, 네, 별로 어려운 논문은 아닙니다. 이해하기 쉬워요. 예, 신기한 거는 이제 그 왜 5월에 팔고 떠나라, 이제 셀린 메이 앤 고아웨이라는 그런 격언이 있는데, 이 격언은 자그마치 1935년에도 벌써 오래된 격언이었다고 합니다. 1935년 5월 10일에 파이낸셜 타임즈에 저런 기사가 있었답니다. 블라블라블라블라 했는데, 이 내용을 이제 요약을 해보면은, 내 친구가 그러던데 이제 그 양반이랑 그의 친구들은 왜 그 격언을 기억을 했다. 그 5월에 팔고 꺼져라 라는 아주 오래된 격언을 기록을 하고 지금 주식 비중을 줄이고 있다. 뭐 대충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 1935년에도 벌써 이 5월에 팔고 도망가라는 이런 전략은 벌써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던 그런 전략이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때도 오래된 격언이었습니다. 1693년을 제가 한번 위키피디아에서 찾아보니까, 그때 무슨 세일럼이라는 데서 뭐 마녀 사냥 같은 걸 했대나? 거기 뭐 마녀 재판하고 뭐 그랬다고 합니다. 물론 이게 이제 중세시대 때는 유럽과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했던 유행 스포츠였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야만 시대 때부터 데이터를 다 축적을 해가지고, 이때도 이제 11월에 사고 4월에 팔면은 이제 돈이 되었는가, 이런 거를 저자들이 분석을 한 겁니다. 예, 일단 그 전략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번 세계 장기 주식 수익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거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식 평균 복리 수익은 10%다.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1960년대, 70년대에 주식 수익이 높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는 인플레도 매우 높았고, 그리고 금리도 매우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토털 리턴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토털 리턴에 거기 보면은 월드가 있고 폴드 65 컨트리스라는 게 나오는데, 월드는 그 114개국의 이제 주가 상승 플러스 배당 수익률을 의미하는 건데, 그게 복리 8.3% 정도 나오고, 폴드 65 컨트리스는 그 이제 주가 상승 데이터, 그리고 배당 데이터, 그리고 그 무위험 자산, 그러니까 예금 데이터가 다 있는 그 65개국에 한해서 이제 복리 수익이 10.7% 나왔다라는 겁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그 시가 그 상승으로 수익률이, 그 복리 수익률이 12.6%였고, 그리고 배당까지 합치니까 19.5%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근데 물론 이거는 1962년부터 지금까지 데이터이고, 한 1980년대부터 보면 한 뭐 복리 한 10%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11월에서 4월 수익은 어땠을까요? 둥둥둥둥둥. 자, 이것도 이제 데이터가 두 개가 있죠. 114개국 데이터, 65개국 데이터 이렇게 있는데, 114개국의 경우에는 11월에서 4월에 그러니까 주식 수익률이 6.6%, 그리고 5월에서 10월에는 1.7%였습니다. 그리고 65개국을 보면은 11월에서 4월에 8.4%, 5월에서 10월에 2.1%였습니다. 매우 충격적이죠. 전 세계적으로 봐도 11월에서 4월에 주식을 하고, 그게 이제 5월, 10월보다 수익이 5에서 6%더 높았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큰 거죠. 그쵸?
65개국을 보면은 이제 1년 전체 수익이 10.5%인가 그런데 그 중에서 8.4%, 약 80%가 11월에서 4월에 나옵니다. 예, 매우 신기합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제가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15.6대 3.9, 그러니까 약 11에서 12% 정도 차이가 납니다. 매우 놀랍죠. 예, 우리는 이제 이 전략이 벌써 19세기 말부터 알려진 전략이기 때문에 이 전략의 수익이 줄을 거야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1935년에도 이 전략은 이제 매우 오래된 격언이었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일단 이 전략은 18세기부터 1960년까지도 통하기는 통했는데, 근데 그 당시만 해도 11월, 4월 수익과 5월, 10월 수익이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1961년부터 한번 보세요. 거기 왜 제가 동그라미를 쳐놓은 게 연도가 동그라미를 쳤고, 그리고 11월, 4월 수익에 동그라미를 쳤죠. 5.0, 9.1, 14.4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맨 오른쪽에 헬로윈 이펙트라고 해가지고 제가 동그라미 6개를 쳐놓으신 거를 볼 수가 있는데 1961년부터 1970년에 5.8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바로 11월 4월과 5월 10월의 수익 차이입니다. 근데 그 수익이 이제 60년대는 5.8, 70년대는 5.3, 80년대는 5.0, 90년대 가장 커졌고요. 8.3이니까 2000년대 4.5로 좀 줄었다가 2010년도에는 다시 5.8로 늘어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헬로윈 전략, 즉 11월에서 4월에 투자하고 그 전략이 이제 1961년부터 유난히 잘 통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를 한번 그래프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거기 지금 1693년부터 11월에서 4월 투자하는 것과 5월에서 10월 투자하는 거의 수익의 이제 차이를 그래프로 표기를 했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1711년부터 20년은 이 전략이 가장 잘 통했네요. 근데 그 후에는 좀 들쭉날쭉 하다가 이제 1960년대부터 와서 11월에서 4월 수익이 5월부터 10월 수익보다 뚜렷이 높은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 11월에서 4월 전략이 안 통하는 날이 다시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확실한 거는 최근 60년 동안은 이 전략이 꽤 잘 통했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국가별로 분석을 했는데요. 여기 지금 저자들이 1970년부터 98년 그리고 1998년부터 2017년 이 두 개를 찢어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왜 하필 날짜를 선택을 했냐면은 2002년에 상당히 유명한 논문이 있습니다. 그 논문은 이제 37개국에서 이 바로 11월부터 4월 투자 전략을 분석을 했거든요. 근데 그 논문의 데이터가 1970년부터 98년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그 논문에 있었던 데이터가 아니라 그 후에는 이 전략이 그러니까 어떻게 변했는가 이거를 분석을 했는데요. 놀랍게도 최근 20년 동안 11월에서 4월 수익이 더 뚜렷해진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나라들도 있죠. 근데 뭐 예를 들면은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를 보면은 1970년부터 98년에 11월부터 4월 투자 수익이 7.2%가 높았죠. 5월부터 10월까지. 근데 아웃 오브 샘플 98년 후부터는 그 차이가 13.0으로 늘어났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인데요. 맨 밑에 보시면은 한국이 1970년부터 98년에 11월 4월 투자 전략과 5월 10월 투자 전략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겨우 1.3% 정도였어요. 근데 98년 후부터는 그 차이가 갑자기 8.5%로 훅 벌어났습니다. 네, 물론 좀 차이가 줄어든 나라들도 있네요. 예를 들면 브라질 같은 경우는 34.8에서 8.4로 줄고 그랬네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98년 후에 이 11월에서 4월 투자하는 이 전략이 대체로 더 잘 돌아가는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거는 뭐 다른 나라들인데요. 나중에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여기 나왔는데 왜 하필 98년으로 잘랐느냐? 왜냐면은 부맨 야콥슨이 2002년에 쓴 논문이 있습니다. 아, 이 야콥슨이 그 야콥슨이구나. 이 야콥슨이 2002년에 아주 유명한 논문을 쓰고 재미를 봐가지고 2018년에 어떻게 보면 이 논문을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한 겁니다. 근데 충격적인 건 무엇이냐? 1998년부터 2017년을 보면은 11월에서 4월 수익이 5월에서 10월 수익보다 높지 않은 국가가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1970년부터 98년에는 시츄에이션이 조금 달랐어요. 거기 보시면은 뭐 태국이나 러시아 그리고 전 페이지를 보시면은 칠레 같은 경우가 오히려 5월에서 10월 수익이 더 나았거든요. 37개국 중에서 이제 1970년부터 98년까지는 34개국이 11월에서 4월 수익이 5월에서 10월 수익보다 더 높았고
그런데 98년 이후에는 모든 국가가 11월에서 4월 수익이 5월에서 10월 수익보다 더 높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 또 충격적인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게 무엇이냐 하면은 그 국가별로 5월에서 10월 그 초과 수익입니다. 그러니까 예금 수익보다 더 높이 수익이 난 거를 이제 표기를 하는 건데요. 보시다시피 뭐 베네수엘라나 뭐 모리셔스 같은 경우에는 5월에서 10월 주식 수익이 예금보다 좀 높았는데 웃기는 거는 65개국 중에서 45개국의 경우 그 5월에서 10월 주식 수익이 예금 수익보다도 더 못했습니다. 그 되게 웃기는 거는 그 예금보다 5월에서 10월 주식 수익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던 국가는 그 65개국 중에서 딱 한 개. 그것이 바로 모리셔스입니다. 네, 모리셔스는요, 제가 알기로는 동아프리카에 있는 정말 지도에 코딱지처럼 나오는 아주 작은 그런 섬입니다. 얘네들이 문명인이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11월에서 4월 수익이 5월부터 10월보다 높아야 된다는 거. 이거 상식, 개념이 없는 이제 그런 국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뭐 모리셔스가 뭐 세계 경제 대국은 사실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서 11월에서 4월 수익이 5월에서 10월 수익보다 더 높고, 그리고 5월에서 10월 주식 수익이 예금보다 떨어지는 그런 국가도 수두룩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밑에 빨간색으로 좀 중요한 나라들을 좀 체크를 해놨죠. 그나마 미국 같은 경우에는 5월에서 10월 수익이 예금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영국, 일본, 프랑스, 한국, 중국, 독일 이런 국가들을 봐도 5월에서 10월의 주식 수익이 예금보다 더 낮았습니다. 충격이죠. 그쵸? 이거를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보실 수도 있습니다. 저기 검은 기둥들은 이제 각각 국에서 이제 11월에서 4월 수익을 의미하는 거고, 왜 그 허연 기둥은 5월에서 10월 수익을 의미하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거의 모든 국가에서 11월에서 4월 수익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고요. 5월에서 10월 수익은 별로 안 좋게 나왔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헬로윈 전략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왜냐하면은 헬로윈쯤 됐을 때 10월 말 이때쯤 주식을 사고 들어가는 그런 전략이니까요. 네, 이 저자들이 만든 헬로윈 전략은 매우 간단합니다. 11월에서 4월에는 주가 지수를 매수를 하고 5월에서 10월에는 예금으로 들어간다. 이런 전략인데요. 37개국 중에서 30개국에서 매수 보육 전략에게 헬로윈 전략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샤프 지수로 따지면은 37개국에서 모두 헬로윈 전략이 매수 보유 전략에게 이겼습니다. 왜냐하면은 헬로윈 전략은 6개월만 투자를 하기 때문에 12개월 내내 투자하는 매수 보유 전략보다 변동성이 늘 더 작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보시면은 이게 1998년부터 2017년 최근 20년대 데이터인데, 그 바이 앤 홀드 그냥 매수해가지고 진득하게 보유하는 전략은 복리 11.3%, 샤프 지수 0.44였는데 헬로윈 전략 11월에서 4월만 투자를 하고 5월에서 10월 예금 전략 이렇게 하니까 복리 수익이 11.7%로 늘어났고 샤프 지수는 0.44에서 0.63으로 크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다른 국가들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매수 보유 전략보다 헬로윈 전략, 6개월만 투자하는 이 전략의 수익이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왜 하필 이 37개국을 선택을 했을까요? 그 114개국을 했다는데 이게 왜 그랬냐 하면은 바로 그 유명한 2002년 논문에 요 37개국을 대상으로 전략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그 논문이 나온 후에 그 후 20년에도 이 전략이 그대로 통했는가 이게 궁금해가지고 이 37개국을 대상으로 전략을 한번 돌려본 겁니다. 네, 영국에서 데이터가 가장 많죠. 이 헬로윈 전략을 300년 동안 굴렸다라고 하면은, 그 매수 플러스 보유 전략보다 수익이 어마무시하게 높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약을 하면요, 데이터를 아무리 굴려봐도, 데이터 샘플을 엄청나게 늘려도, 100개 이상의 시장을 포함시키고, 투자 구간을 30년에서 300년을 늘려도, 결론은 되게 간단합니다. 11월에서 4월만 주식을 보유하면 되는 겁니다. 5월에서 10월 주식을 가질 타이밍이 아닙니다. 그냥 차라리 예금을 하는 게 그 수익에도 더 유리하고, 그리고 변동성도 줄어들기 때문에 샤프 지수도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최대 손실도 당연히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물론 5월에서 10월에 예금을 가지지 않고 예를 들면 중기차나 장기차에 투자를 했다. 그러면은 수익이 그거보다 더 높게 나올 겁니다. 쇼킹한 거는 5월에서 10월의 주식 수익률이 65개국 중에서 45개국은 예금 수익률을 밑돌았다라는 겁니다. 충격.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이걸 설명하려는 시도는 상당히 많았으나 아직까지 그렇다 한 정설은 아직은 없습니다. 네, 가장 유력한 설이 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주식하는 사람 여름에 파티, 방학, 여름 방학, 예! 해가지고 놀러 가가지고 주식 같은 거를 안 사니까 당연히 주식이 올라갈 수 없다. 이제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유식한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oh yeah, seasonal affective disorder 이런 말을 꺼냅니다. 저도 이게 뭔지 몰라가지고 찾아봤는데 네 대충 이런 겁니다. 보통 때는 멀쩡한 사람이 특정 계절이 오면은 우울한다. 이제 이런 거를 seasonal affective disorder라고 하는데 네,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스터디에서 이제 가장 비중이 높은 데가 아무래도 뭐 미국이나 유럽 시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유럽은 제가 확실히 압니다. 유럽 사람들은 가을이 오면은 급 우울해집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하겠죠. 아니, 그 더운 여름이 끝나고 아름다운 가을이 오는데 오히려 해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하, 그거는 여러분이 유럽에 안 살아봐서 그렇습니다. 유럽은요, 일단 5월부터 9월까지 날씨가 진짜 좋습니다. 별로 덥지도 않고, 습기도 없고, 그리고 해가 철철 나오고, 해가 지지도 않고, 밤 10시까지 그 어둡지 않은 곳에서 놀 수 있고, 정말 좋거든요. 에휴, 그런데 언젠가 그놈의 9월 말 10월이 옵니다. 아, 그럼 해가 급격히 짧아지고 추워지고 으슬으슬하고 비만 찍찍 오고 더럽습니다. 그래서 유럽 애들은 그때쯤 되면은 한숨을 쉽니다. 에휴, 올해도 다시 가을이 왔구나. 아이고 우울해.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름에는 애들이 땡까땡까 노느라고 주가를 못 올리고 한 9월, 10월 돼서는 가을이 와가지고 우울해가지고 주식이 떨어져가지고 못 오른다. 이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완벽하게 설명이 안 되는 게 아니 뭐 유럽이나 미국 날씨가 1960년대에서 뭐 대단히 바뀐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가을이 우울했던 거는 50년대, 40년대, 30년대 똑같았을 텐데 그때는 왜 이런 패턴이 잘 안 보였는가? 이렇게 말하면은 저도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들은 이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애널리스트들이 4분기쯤 되면은 내년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막 내놓게 됩니다. 오호, 주가는 오르고 그 기업들의 어닝도 막 오릅니다. 수익이 오릅니다. 만세! 막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많이 쓰게 되는데 이제 한 2분기쯤 돼가지고 4월, 5월이 넘어가면은 역시 올해도 시궁창입니다. 하하하. 이제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연말에는 와우 내년이 잘 될 거야 장밋빛 하다가 이제 그 다음 해 한 절반쯤 지나가면은 올해도 또 망했네요. 하하. 이런 식으로 전망이 바뀌게 되면서 전망이 바뀌면은 당연히 이제 주가가 떨어지게 되겠죠. 예, 이제 그런 상태가 오지 않는가 뭐 그런 이론들도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지만 설명하려던 시도는 많으나 정설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데이터가 너무 파워풀하지 않습니까? 11월, 4월에는 주식 수익이 왕창 나고 5월에서 10월은 정말 XX 같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이유를 완벽하게 이해를 못한다 하더라도 이 파워풀한 데이터를 믿고 11월에서 4월만 투자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감히 제안을 해봅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